네, 시장 전략 좀 더 자세히 전문가와 얘기를 좀 해보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초 이후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이유를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 지속해서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좋게 봐도 되는지 외국인들도 좀 매수해 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일 텐데요. 네. 뭐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과 관련된 HBM과 관련된 기업들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투자 규모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 발표된 TSMC의 실적 발표 결과로도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AI 투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SK하이닉스 관련된 HBM 밸류체인한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제 국내 사실 외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온 것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저평가 매수 매력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도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을 그런 이제 환 해지 차원에서도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포워드로 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앞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가 있는데 구정 연휴 딱 그 시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뭐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펀더멘탈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라면 그 다음 주에 구정 연휴 이후에 이어지는 그 흐름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펀더멘탈한 변화를 좀 주목해 봐야 정확한 변화 방향성을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부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고태훈 본부장은 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 이제 매니저시잖아요. 네. 액티브 ETF는 포트폴리오가 당일 막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이제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를 저희가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뭐 작년 한 연말 정도부터 조정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예, 뭐 작년 연말부터 진행했던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사실 뭐 어제 밤 사이에 애플이 좀 많이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네. 작년 연말부터 애플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빠지고 있었고 앞으로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까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EPS 그로스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기보다 밸류에이션이 확대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반대편에서 이제 소비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11월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식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이제 부의 효과, 자산의 부의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소비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럭셔리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럭셔리 기업 중에서도 지난 2024년 대부분의 럭셔리 기업이 부진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성장을 했던 에르메스 같은 기업은 비중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번 실적에 좀 보시면 이제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든지 LVMH 그룹의 로로피아나라든지 굉장히 하이퍼 럭셔리 소비재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에르메스만 보더라도 지난 3분기에 미국에서 대부분 럭셔리 기업이 역성장할 때 이 기업은 13% 성장을 했고요. 네네. 작년 연간 내내 미국에서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럭셔리들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핫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리슈몽이라는 스위스의 럭셔리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기업도 굉장히 놀라운 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전년 대비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럭셔리 시계, 스위스 시계라든지 아니면 주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년 정도 동안 굉장히 부침이 좀 강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럭셔리 소비재들을 좀 우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밤사이 이제 루이비통 그룹도 한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전 럭셔리의 회복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애플은 좀 축소를 해놓으셨는데 네.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보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소비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움직였다는 얘기고 네. 물론 이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니까
우리 시장도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미국의 소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비재들은 똑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았던 K-뷰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로컬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제 셀럽들이 만들어내는 로컬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로컬 브랜드들이 생산을 맡기고 개발을 맡길 만한 화장품 ODM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ODM 회사들은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피부 미용, 피부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이제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에도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출 확장세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의 확장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미국 소비의 확장에 기인한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한국 소비재들 중에서도 주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소비재에 집중할 때는 국내 경기 침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소비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중심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의 조정은 지속해서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TSMC 실적 발표된 이후에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조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TSMC가 투자 규모를 더 크게 확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뭐 장비주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먼저 이제 애플로 잠깐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전반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AI 칩셋을 탑재한 게 해봐야 한 가을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엄청난 반전을 보여줄 만한 요소는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30배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뭔가의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애플을 좋아하는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고 소비재의 거의 뭐 끝판왕 같은 기업이지만 지금의 구간에서는 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빅테크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AI를 통한 혁신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TSMC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레거시 반도체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AI와 관련된 최첨단 미세공정과 네네. 관련된 기업들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은 약간 제한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애플 비중 축소해 놓은 건 아침에 회사에서 칭찬 좀 받으셨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엄청 맞췄다기보다는 애플이 작년 12월에 조금 이유 없이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이유 없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플이 워낙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유 없이 좀 펀더멘탈한 이유가 강하지 않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발견을 해서 뭐 이동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이슈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아무래도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SF플러스는 산업의 존재를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효용과 가격과 인프라가 맞아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효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가격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한 대당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잘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IBM의 가격은 400~500억이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식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아직 그 시기 때문에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효용성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영역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